방송인 박나래 씨인데요. 최근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통화 녹취가 새롭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새 국면을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양측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의 입장문 목소리였고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뭔가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직 매니저가 이제 그동안의 어떤 주장과 좀 다른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국면으로 좀 넘어간 상태입니다. 12월 8일 새벽으로 추정되는 일부 녹취고요. 저희가 일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통화 내용을 보면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반려견의 이름이 등장하고 반려견이 병원을 갔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뭐 언니는 내 사랑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안진용 기자, 이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내용만 보자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많이 틀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두 사람의 처음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를 만들면서 원래 일하던 매니저를 데리고 온 거였으니까 관계가 좋았겠죠. 근데 일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저 날짜가 중요합니다. 12월 8일 같은 경우는요. 두 사람이 한 차례 박나래 측에서 합의문을 제시했다가 결국은 서로 불발이 되고 계속적인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밤에 새벽에 갑작스럽게 통화가 이루어졌고 저 통화 직후에는 양측이 만나게 되죠. 박나래 집에서 만났는데 그 다음날 박나래 씨는 오해를 풀었다는 입장을 냈는데 그 직후 전 매니저 측에서는 진전된 게 없다면서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 녹취가 나오니까 아니 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친해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즉 전 매니저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무언가 박나래 씨랑 소통을 해왔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들이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는 합의 관련된 거죠. 계속적으로 저 대화에 전후로도 합의에 대한 얘기가 오갔는데 구체적인 합의 얘기가 과연 있었냐를 놓고 봤을 때 전 매니저 측은 저 통화 직후에 만났지만 합의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헤어졌고 우리는 원래 해오던 대로 합의문을 다시 보냈던 건데 박나래 씨는 이미 감정적으로 다 정리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법적으로 따져봐도요. 감정적인 부분과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이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매니저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시 반박을 한 건데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없고 통화 녹취가 이루어진 것은 만나기 전에 이루어진 사전 통화였을 뿐이다. 그리고 녹취와 3시간 대면 녹취록 모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약간 감정적으로 일부러 이제 박나래 씨가 반려견 얘기도 꺼냈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녹취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가 보시기에도 이게 듣기로는 두 사람이 상당히 애틋한 관계로 보입니다만 그것과 지금 법적 다툼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문제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사실 어떤 관계에서 계속 나쁘기만 했다면 진작 그 관계가 깨졌겠죠. 그러니까 애 증이 뒤엉켜 있다.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이 뒤엉켜 있는데 법적으로는 나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따져 묻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를 묻는 과정이 있었으나 이게 합의가 성립이 안 됐거든요. 근데 보통 법률적인 분쟁을 보면은 극명하게 싸우던 상황에서도 합의 시도를 할 때는 굉장히 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합의를 위해서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에는 좀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서 대화로 좀 풀어봐야지. 왜냐하면 또 저게 소송도 하고 고소도 하고 이럴 경우에 서로 다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 국면에는 좋은 식의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좀 이제 다독여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대화가 오게 마련입니다. 제 사건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합의가 깨지면 법적 절차 가야 되니까 또 격앙돼서 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무슨 국면이 완전히 전환됐다 이런 거보다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 일부분이 저런 식으로 녹취로 나온 것이 아닌가. 저걸 공개한 쪽에서는 여론전의 일환으로 공개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될 뿐이지 어떤 관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거랑 전혀 다르네? 뭐 이렇게 상황을 완전히 바꾼 대로 해석할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동안에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 전 매니저 측을 통해서 나온 주장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물건을 못 찾는 매니저를 향해서 폭언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잘 안다는 한 미용실의 어떤 헤어샵 원장이 전혀 그런 식의 폭언은 듣지 못했다라고 반박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 매니저가 재반박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양지민 변호사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폭언을 놓고도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매니저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명 우리가 이제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행동들을 박나래 씨가 했고,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가 헤어샵에서 소품을 갑자기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걸 못 찾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 매니저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폭언을 했고, 결국에는 그 헤어샵 직원들까지 나서서 함께 이 물건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가장 주된 뭐 목격자 내지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헤어샵 원장이 그런 건 난 보지 못했다, 폭언은 듣지 못했고, 그리고 뭐 하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실 공방의 모습으로 흐르는 차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전 매니저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샵이 박나래 씨와 함께 이제 앞으로 나중에도 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샵 원장 측에서는 어쨌든 주된 목격자로서의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결국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러한 애매한 상황 속에서 목격자 내지는 당사자의 진술이 뭐 엇갈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의 사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부의 사례에서 누가 한 명이 거짓말을 했다 내지는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다른 사례에 대한 신빙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 당사자가 한 발짝도 양보를 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그 쟁점 하나하나마다 다투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새벽에 사실 두 사람이 왜 만났는가가 좀 궁금한데, 뭐 합의 여부를 놓고도 또 풀렸다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말이 다른데요. 안진용 기자, 왜 새벽에 두 사람이 이렇게 깊은 통화도 하고 만나기까지 한 걸까요? 사실 이 날짜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월 5일 박나래 씨 측에서 먼저 전 매니저 측으로 합의문이 초안이 한번 갑니다. 네.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12월 8일 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직후에 다시금 전 매니저 측에서 박나래 씨 쪽으로 합의문 초안을 다시 한번 보내죠. 이 합의는 전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저 만남 자체가 전 매니저의 주장은 합의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즉 자신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후에 그거에 대한 합의를 보기 위한 자리로서 간 거지 개인적으로 감정을 풀기 위해서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나래 씨가 합의를 위한 자리였다 아니었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적어도 양측의 합의를 얘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양측이 그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면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5억 원 주장 요구인데, 양측에서 한 번씩 합의금을 오가는 와중에 정확한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양측의 주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5억 원이라는 것이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이런 합의문 초안 안에는 5억이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5억 요구라는 건 터무니없다는 거에 전 매니저의 주장인데, 이 사안에서 근데 자꾸 놓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박나래 씨의 갑질 파문, 또 하나는 의료법 위반 문제인데, 네. 지금 갑질 파문 쪽 이런 사실상 제3자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확인하지 못하는 진실 공방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좀 더 큰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자꾸 본질이 훼손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경찰 수사 진행 중이니까 내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